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 강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는 물체의 특성을 바꿔주는 일종의 모디파이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AI인데요. 얘를 잘 쓰려면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쓰이는 언어를 잘 입력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쓰이는 언어를 배울 건데 그중 오늘 배울 건 바로 트림 커브입니다. 트림 커브에서 트림은 잘라내다 라는 뜻인데요. 즉 이 트림 커브는 곡선인 커브의 시작 부분이나 끝 부분을 잘라내어 길이를 이런 식으로 단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활용해서 커브가 사라졌다가 나타나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늘은 이걸 활용해 볼게요. 먼저 지오메트리 노드부터 만들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커브의 베지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Modifier 버튼을 클릭하신 뒤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위 탭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에 들어가 줍니다. 이후 New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지오메트리 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룹 인풋은 나는 이란 말에 해당하고 그룹 아웃풋은 뭐뭐로 만들 거야 라는 말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즉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뭐뭐로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입력해주면 얘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니까 여러 개의 선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물체가 여러 개가 있다. 이럴 때 우린 인스턴스를 사용하잖아요. 인스턴스는 닌자의 분신술처럼 어떤 물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즉 이 선들은 모두 인스턴스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인스턴스라는 말을 넣어주면 되겠죠. 인스턴스를 넣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인스턴스를 입력해주세요. 그럼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인스턴스 언포인트를 선택해주세요. 인스턴스 언포인트는 물체의 각점에 인스턴스를 만들어줘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걸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각점에다가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물체가 사라져버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줄게요. 우리는 여기에 curve spiral을 입력해줄 거예요. curve spiral은 나선형 곡선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걸 인스턴스로 복제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curve spiral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인스턴스 언포인트에 인스턴스와 연결해줄게요. 이때 여기에 인스턴스는 어떤 걸 복제할지를 입력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연결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각점에다가 나선형 곡선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연결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선들이 생겼죠. 근데 선 모양이 조금 영상이랑 다르니까 스파이럴의 값을 조절해 줄게요. 스파이럴의 Start Radius를 0.1, End Radius를 0.2로 설정해 주세요. 근데 지금은 돼지꼬리 모양 같으니까 선의 높이를 좀 늘려줄게요. 스파이럴의 Height를 10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모양이 아직 영상이랑 좀 다르죠. 영상에서는 이 선들이 동그랗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 선들의 단면을 동그랗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때는 Curve to Mesh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Curve to Mesh는 커브를 Mesh로 바꿔줘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Curve to Mesh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제 우리는 영상처럼 선의 단면을 동그랗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때는 여기 Curve to Mesh에 Profile Curve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어요. Profile Curve는 선의 단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걸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선의 단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선의 단면을 동그랗게 해주고 싶으니까 Curve Circle을 연결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Curve Circle을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Curve Circle을 Curve to Mesh의 Profile Curve와 연결해 주세요. 이제 선의 단면이 동그랗게 되었어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각 점에다가 나선형 곡선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 그리고 이 커브를 메쉬로 바꿀 거야. 이때 커브의 단면을 동그랗게 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선들이 메쉬가 되었는데 근데 선들이 영상이랑 좀 다르네요. 영상에서는 선의 끝부분이 살짝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얘는 위와 아래 모양이 똑같아요. 그럼 영상처럼 선의 끝부분만 크기를 다르게 해주면 되겠죠. 이때는 Set Curve Radius라는 것을 사용하면 돼요. Set Curve Radius는 곡선인 커브의 반지름을 설정해줘 라는 뜻이에요. 얘는 곡선인 커브의 반지름을 설정해줌으로써 커브의 두께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커브의 끝부분만 크기를 조절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Curve Radius를 입력해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Set Curve Radius는 커브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Curve to Mesh로 이 선들을 메쉬로 바꿔줬어요. 때문에 이 Curve to Mesh 다음에 Set Curve Radius를 넣으면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Set Curve Radius를 쓸 때는 물체가 커브인 상태
상태여야 해요. 커브 투 메쉬를 적용하기 전에는 이 물체는 커브 상태이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 set curve radius를 넣어줄게요. 근데 물체가 사라져버렸는데 그 이유는 여기 반지름인 레디우스 값이 낮아서 그래요. 이 레디우스를 조절해보면 커브의 반지름, 즉 커브의 두께를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레디우스 값을 1.5 정도로 설정해줄게요. 근데 우리는 선의 끝부분만 크기를 조절하고 싶은데 이 set curve radius의 값을 조절하면 선의 전체 두께가 바뀌어버려요. 이때 우리는 끝부분만 크기를 조절할 거다라는 것을 이 노드에 입력해줘야 해요. 이때 사용하는 노드가 있는데요. 바로 스플라인 파라미터라는 것입니다. 스플라인 파라미터는 곡선의 여러 특성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아이예요. 예시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저는 set curve radius를 가지고 이 곡선의 두께를 조절할 거예요. 이때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팩터 값을 이 set curve radius에 연결하면 커브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이 노드는 나는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곡선인 커브의 두께를 조절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팩터 값은 0에서부터 1의 값을 가지는데요. 이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팩터와 set curve radius를 연결하면 이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팩터 값이 가지는 0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의 값이 set curve radius로 전달이 되어 이에 따라 곡선의 두께가 달라지게 됩니다. 곡선에서 0의 값을 가지는 부분은 이렇게 얇게 두께가 만들어지고 반대로 1의 값을 가지는 부분은 두께가 살짝 두껍게 바뀝니다. 우리는 이걸 활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스플라인 파라미터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팩터 값을 set curve radius와 연결해 줄게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물체의 각 점에다가 나선형 곡선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 그리고 이 커브를 메쉬로 바꿀 거야. 이때 커브의 단면을 동그랗게 할 거야. 그리고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곡선인 커브의 두께를 조절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커브가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커브의 시작 부분이자 0의 값을 가지는 거고 이 부분은 반대로 끝부분이자 1의 값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양이 영상이랑 많이 다르네요. 이렇게 만들려면 curve to points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curve to points는 곡선인 커브를 점으로 만들어줘 라는 뜻이에요. 이걸 사용하면 이런 커브를 따라 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하고 있는 커브를 점으로 만든 다음 그 생겨난 점에 선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영상처럼 만들 겁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누른 다음 Search에 curve to points를 입력해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 노드는 나는 곡선인 커브에 점을 만들 거야. 이후 이 점에다가 나선형 곡선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 그리고 이 커브를 메쉬로 바꿀 거야. 이때 커브의 단면을 동그랗게 할 거야. 그리고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곡선인 커브의 두께를 조절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넣어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약간 지금은 라면의 면발처럼 보여서 이 선들을 각각 회전시켜 줄게요. 회전을 시키려면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로테이션 값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로테이션을 우리는 curve to points의 normal과 연결해 줄게요. 이때 normal은 면이 향하는 방향을 말해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이 노드는 면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회전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curve to points의 normal과 instance on points의 rotation을 연결해 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곡선의 단면의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서 선의 단면의 크기를 좀 줄여줄게요. 여기 프로파일 컬브와 연결된 컬브 서클의 값을 0.1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모양이 영상이랑 좀 다르죠? 영상에서는 밑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체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곡선의 값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지금은 여기가 0, 여기가 1의 값을 가지잖아요. 이때는 이 값을 반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노드가 바로 컬러 램프입니다. 컬러 램프는 색깔을 조절하거나 범위 등을 지정해주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컬러 램프를 이용해서 값을 반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컬러 램프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컬러 램프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지금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값을 바꿔주지 않아서 그래요. 컬러 램프의 경우에는 여기 맨 왼쪽이 0, 맨 오른쪽이 1의 값을 갖는데요. 지금은 검은색이 맨 왼쪽, 흰색이 맨 오른쪽에 있으니까 검은색이 0, 흰색이 1의 값을 가져요. 근데 아까 이 커브에 여기가 0, 그리고 이 부분은 1의 값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즉 컬러 램프로 봤을 때 이 위가 검은색, 이 밑이 흰색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색을 반대로 설정하면 흰색과 검은색의 값이 반대가 되면서 모양이 반대로 되겠죠. 그럼 색의 위치를 반대로 해줄게요. 여기 컬러 램프의 화살표 부분을 누르시면 플립 컬러 램프라고 떠요. 이건 색의 위치를 반대로 바꿔주는 역할이에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흰색이 맨 왼쪽,
왼쪽, 검은색이 맨 오른쪽으로 오면서 흰색이 0, 검은색이 1의 값을 가지게 돼요. 즉 여기가 0이 되고 반대로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선을 영상처럼 자라나게 해줄게요. 이때는 오늘 배운 트림 커브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트림 커브는 커브의 시작과 끝부분을 잘라내어 커브의 길이를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트림 커브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제 트림 커브의 스타트나 엔드 값을 마우스로 조절해보면 이렇게 선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트림 커브의 엔드 값을 가지고 선들이 점차 나타나는 모습을 만들 거예요. 이 값을 조절해서 만드셔도 되지만 그보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씬 타임을 사용하는 건데요. 씬 타임은 현재 프레임에서 경과되는 시간을 출력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현재 내가 있는 재생 위치에서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시간이 1프레임, 2프레임 혹은 1초, 2초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이때 이 흘러가는 시간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씬 타임입니다. 만약 이 씬 타임의 프레임 부분을 연결하면 내가 있던 위치에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갈 때마다 얘가 움직이게끔 해줘요. 반면에 여기 세컨스는 초마다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라서 연결해보시면 1초가 흐를 때마다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씬 타임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씬 타임의 세컨스를 트림 커브의 엔드와 연결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곡선인 커브에 점을 만들 거야. 이후 이 점에다가 나선형 곡선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거야. 그리고 이 커브를 메쉬로 바꿀 거야. 이때 커브의 단면을 동그랗게 할 거야. 그리고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곡선인 커브의 두께를 조절할 거야. 이후 커브의 길이를 조절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재생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서 속도를 좀 줄여줄게요. 이때는 매스 노드의 멀티플라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매스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해서 멀티플라이로 모드를 바꿔주세요. 멀티플라이는 곱하기라는 뜻으로 얘는 위와 아래 값을 곱한 값을 결과로 내보낸다고 했어요. 이 멀티플라이의 값을 낮추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 멀티플라이를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멀티플라이의 값을 0.1로 줄여줄게요. 그 다음 재생해보시면 아까보다 속도가 느려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선들의 크기가 너무 일정한 것 같아서 선들의 크기를 약간 랜덤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때는 랜덤 밸류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랜덤 밸류는 말 그대로 랜덤한 값을 입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적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랜덤 밸류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랜덤 밸류를 인스턴스 언포인트의 스케일과 연결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인스턴스의 크기를 랜덤한 값으로 정할 거다 라는 말이 돼요. 이걸 연결해주세요. 연결해보니까 크기가 저마다 랜덤하게 바뀌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매테리얼만 설정해줄게요. 우린 평소 셋 매테리얼을 가지고 매테리얼을 설정해줬는데요. 이번에도 셋 매테리얼을 적용해볼게요. 그 전에 먼저 매테리얼부터 만들게요. 오른편의 매테리얼 탭에서 뉴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매테리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색을 지정해주세요. 그 다음 지오메트리 노드로 돌아와서 셋 매테리얼을 넣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셋 매테리얼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리가 아까 만든 매테리얼을 설정해줍니다. 이제 렌더뷰에 가보면 이렇게 색이 잘 지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